이번 법 통과로 정말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드디어 사라질 수 있을까요? 큰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바로 정보의 불균형 해소잖아요. 이제는 전화 한 통, 또 한 번의 조회로 이걸 다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. 이건 굉장히 큰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따끈따끈한 주요 법안을 쉽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잉크도 안 마른 법률. 네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손수호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님, 오늘은 네. 어떤 따끈따끈한 법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? 그냥 소개해드리면 좀 밋밋하니까 제가 퀴즈 하나 먼저 내겠습니다. 갑자기요? 네, 좀 맞춰보세요. 네.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? 힌트 좀 드릴까요? 좀 어려운 듯한데. 쉬워요. 네네. 아, 그래요? 네. 뭐뭐 타임. 정답. 네. 골든타임 맞죠? 정답입니다. 네. 그런데요, 이 골든타임은 사실 중증 예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뜻의 의학 용어이기도 합니다. 네. 방송에서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. 오늘 이 골든타임 퀴즈를 내신 거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법안을 소개해 주실 건가 봐요. 맞습니다.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.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. 네. 어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. 쌍둥이를 출산한 다음에 산후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됐는데 30-40분 동안이나 응급실 뺑뺑이를 했다.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크게 생겼죠.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습니다. 응급실 뺑뺑이 정말 큰 문제잖아요. 맞습니다. 한 기사에 따르면요,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최근 1년 동안 20번 이상이나 거절당한 경우가 무려 1,100건이 넘는다. 이걸 좀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3명의 위급한 환자가 도로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.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저도 사실 응급의학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의료 대란과 관계없이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데다가 또 응급실 전화는 자동 안내음으로 넘어가거나 상담원이 일일이 돌려야 하는 구조인 경우도 있고요. 결국 통화가 되지 않아 환자를 잃었다,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참 마음이 아픈데,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. 사실 그동안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라인을 만들겠다고 여러 번 발표했었죠. 하지만 이 한라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이 어려웠잖아요. 그런데 드디어 법안이 개정된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모든 응급의료기관이요, 응급환자 이송자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갖고 이렇게 한라인을 개선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. 한라인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 골든타임을 잇는 생명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. 핵심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.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한라인 의무화. 두 번째, 정보의 실시간 공개.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시 재정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. 먼저 한라인이 생기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태우고 출발을 합니다. 그러면 이 한라인을 통해서 병원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하는 거죠. 지금 심정지 환자 한 명 수용 가능합니까? 라고 곧바로 물어서 수용 가능 여부를 몇 초 만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다음 핵심 내용인 실시간 병상 정보가 공유된다면 어느 병원이 지금 환자를 받을 수 있는가가 전국 단위로 한눈에 보이겠네요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보를 공개합니다. 그렇다면 국민들도 휴대폰 앱이나 또는 응급정보망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응급실 가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 고무적이네요. 그런데요,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병원과 구급차 연결에만 머물지 않고 재난 상황 대응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산불이나 홍수나 지진을 비롯해서 대형 재난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네, 이런 경우에 어떤 한 병원이나 기관에서 모든 입원 환자나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.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병원의 힘으로 하긴 참 어렵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이송을 도운 병원이나 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내용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이러한 응급의료는요, 공공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.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보장해주자,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.
그럼 변호사님, 이번 법 통과로 정말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드디어 사라질 수 있을까요? 네, 완전히 사라지면 당연히 좋죠. 하지만 이 법률만으로 완전히 다 해결된다? 그렇게 완전히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. 하지만 그래도 큰 개선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바로 정보의 불균형 해소잖아요. 그동안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다 전화 걸고 확인을 해서 어디로 갈 수 있냐,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걸 찾았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, 또 한 번의 조회로 이걸 다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. 이건 굉장히 큰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.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, 바로 응급의료의 골든타임.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률을 통해서 함께 지키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따끈따끈한 새로운 법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